한동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만하세요, 장모님. 이젠 더 이상 광숙 씨를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지 마세요. 자존심이 옥신거렸고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저려왔습니다. 이제껏 자신을 존중하던 사위가 이렇게까지 선을 긋는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박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됐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 짧은 한마디. 싸늘하고 딱 잘라버리는 어조였습니다. 박정수는 핸드백을 3개 움켜쥔 채 급히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광숙이 당황해 급히 따라 나섰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어르신. 광숙의 다급한 목소리가 호텔 로비에 울렸지만 박정수는 택시에 올라탄 채 창밖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택시는 순식간에 호텔 앞을 벗어났고 광숙은 한참을 호텔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허공을 맴돌았고 어쩐지 오늘은 정말로 불안했습니다. 늦은 저녁 한동석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광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광숙 씨, 장모님 아직 집에 안 들어오셨어. 광숙의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아직도요? 응. 저녁도 안 드셨고 전화도 계속 안 받으셨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한동석의 목소리는 점점 무거워졌고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디 계신 걸까? 내가 생각나는 곳부터 가볼게. 광숙은 핸드폰을 3개 쥐었습니다. 이제 더는 숨기면 안 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동석 씨 사실 어르신 치매세요. 한동석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예전에 술도가에서 약을 주었어요. 어르신 알츠하이머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아마 꽤 오래전부터요. 왜 이제야 말해요? 동석 씨가 어르신을 더 미워하게 될까봐, 어르신도 더 상처받을까봐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한동석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박정수에게 했던 차가운 말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내가 몰랐던 게 맞을까? 아니, 내가 외면한 거였던 건 아닐까? 알았어요. 내가 먼저 찾아볼게요. 광숙 씨는 술도가에서 일 끝나면 연락 줘요. 네, 저도 금방 마치고 집으로 가볼게요. 미국 수출건으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쫓기던 광숙은 밀린 서류를 간신히 정리했습니다. 더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정수의 일이 더 급했습니다. 광숙은 서둘러 술도가 문을 닫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 술도가 간판 아래에서 조용히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박정수였습니다. 박정수는 술도가 간판 앞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간판을 천천히 쓸며 어리둥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어디였더라? 이게 어디였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어딘가 멈추고 싶었던 순간 발걸음이 술도가 앞에서 멈췄을 뿐이었습니다. 박정수는 이곳이 낯설었지만 어쩐지 멈춰도 괜찮을 것 같은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나는 여기로 왔을까? 이곳이 나를 부른 걸까? 익숙하지 않은 곳인데도 가슴 한편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박정수는 이유는 몰라도 여기가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광숙은 깜짝 놀라 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여기 계셨네요. 모두가 찾고 있었어요. 박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긴 어디지? 광숙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 저 광숙이에요. 여긴 제 집이에요. 괜찮으세요? 많이 추우셨죠? 박정수는 광숙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나? 광숙은 조심스럽게 박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어르신. 저랑 같이 들어가요. 박정수는 순간 눈을 깜빡이며 뭔가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광숙 씨, 광숙 씨 맞지? 광숙은 꼭 참았던 눈물을 삼켰습니다. 네, 어르신. 저 맞아요. 다 괜찮아요. 저랑 같이 가요. 박정수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으로 광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길을 잠깐 잊었어. 미안하네. 광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곧 한동석이 도착했고 박정수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습니다. 광숙은 문 앞에서 박정수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조심히 가세요. 한동석은 룸미러로 박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껏 왜 이렇게 멀리 돌아왔을까? 이렇게 가깝게 있었는데. 자신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 광숙 씨를 몰아세우지 마세요. 광숙을 지키려던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 장모도 지켜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동석과 박정수. 현관문이 열리자 한결과 한봄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대체 어디 계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할머니 정말 너무 걱정했어요. 전화를 계속했는데 안 받으시고 혹시 길 잃으신 건 아닌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두 아이는 박정수에게 매달리듯 손을 붙잡았습니다. 박정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다음엔 안 그럴게. 한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엔 꼭 전화 주세요. 너무 무서웠어요. 한봄도 손을 꼭 잡은 채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약도 꼭 챙기시고요. 박정수는 말없이 손주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석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장모님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모든 걸 알게 된 가족들은 박정수를 더욱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박정수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에 복잡했던 장면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술도가 앞에서 만난 광숙의 얼굴, 손주들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흔들리던 발걸음까지. 어둠 속에 흩어지는 기억을 바라보며 박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다음 날 아침 박정수는 조용히 혼자 차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박정수의 아침 식사를 챙기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산책 가실래요, 장모님? 날씨가 좋다고 하던데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지. 한동석과 박정수는 집 앞 작은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박정수의 걸음은 천천히 하지만 어느 때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길을 걸으며 박정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방, 나도 참 못된 사람이지. 한동석은 조용히 박정수의 걸음에 보폭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버티지도 못했을 거예요. 박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 벽을 쌓아두고 그 사람을 자꾸 밀어냈으니 어쩌면 내가 제일 미웠던 건 내 자신이었을지도 몰라. 한동석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여시면 돼요. 박정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나도 이젠 내 자리를 찾을게. 더는 뒤돌아보지 않을래. 내 남은 시간을 사랑하면서 살 거야. 그리고 박정수는 다시 한동석과 보조를 맞춰 걸었습니다. 어느새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